근육통이 없어도 운동을 잘한 게 맞는 건지 궁금해요. 다음날 다다음날 근육통이 없어도 운동을 잘한 겁니다. 고향이 경상도이신가요? 근데 사투리 쓴단 말 저 처음 듣는데요. 맨즈 피지컬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운동 시작할 때 일단 진짜 유행했었어요. 그 고유의 간지를 따라하고 싶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빈지크입니다. 여러분들 10월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타파해주는 시간, 월말정산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 무물로 여러분들께 질문을 이제 받았는데요. 그거를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면서 오늘도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크업 림맷스업 영상에서 최소 체지방 15%로 맞추라고 하셨는데 기준이 체지방량인가요? 체지방률인가요? 저는 체지방률로 잡습니다. 사람마다 근육량과 키 그리고 몸무게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체지방률로 잡고 있고요. 저번에 다루었던 영상에서 나온 웨이트 트레이닝 전 기능성 운동 다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기회가 된다면 꼭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횟수당 최대 개수까지 하라고 하는데 깔릴까봐 무서워서 두세 번 들 힘 남겨놓고 끝냅니다. 이렇게 해도 맞나요? 네, 맞습니다. 파트너가 없을 때는 두세 개 정도 더 할 수 있을 때 내려놓으셔도 돼요. 왜냐면 저희가 과학적으로 힘이 남았을 때 내려놓는 것도 근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동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대회 출전 마지막 운동이라면 어떤 운동을 진행하실 건가요? 단점 무한, 5월 강점 더 강화. 대회 출전 전 마지막 운동 때는 근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운동을 하는 날이라면 기본적으로 순환시키고 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운동들 위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깨 레이즈류에서 상부, 중부 승모의 거상, 후인을 통제할 좋은 큐잉이 있을까요? 승모를 많이 쓰는 분을 이제 어떻게 큐잉하는지에 대한 질문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큐잉을 따로 하지 않고요. 안 쓰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월슬라이드라든지 내가 견갑골을 좀 제한하고 팔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운동들을 선행하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개입이 조금 덜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큐잉을 추천드리자면 가동 범위를 좀 줄여보십시오. 시즌 때 운동 분할 및 횟수, 저 시즌 때 매년 다르긴 한데요. 보통 4분할 하고 있고요. 횟수도 그냥 비시즌과 동일합니다. 8개에서 12개 할 수 있는 중량을 메인 세트로 잡고 15세트 이내로 하는 편입니다. 가슴, 어깨, 등, 하체, 대근육 위주로. 다이어트 시와 벌크업 시의 웨이트 시간과 볼륨은 어떻게 다르게 가져가시나요? 저 다이어트와 벌크업 시 웨이트 시간은 거의 비슷하고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동일하게 진행하고 시즌 때 조금 더 길게 2시간까지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볼륨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때는 조금 더 반복 횟수를 많이 가져가서 볼륨이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근데 다루는 중량이나 중량에 대한 도전은 거의 비슷하게 하는 편입니다. 대신 벌크업 때는 내가 최대 중량으로 할 수 있는 세트 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대 중량으로 3세트, 4세트 이렇게 가져간다면 다이어트 시에는 그 최대 중량으로 3세트를 절대 못합니다. 2세트 하면 마지막 세트 때는 무조건 힘이 빠져 있어요. 그럼 그때 볼륨을 채울 수 있는 드랍 세트나 다른 세트법을 활용하는 편입니다. 혹시 윗가슴과 전면 어깨 이어지는 부분의 구멍은 어떻게 채우나요? 상완골 전방활주나 라운드 숄더 때문일까요? 보통 전방활주가 많아요. 그래서 전방활주에 좋은 트레이닝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소흉근의 스트레칭, 그리고 하부 승모근의 강화, 그리고 상완골의 내회전 가동 범위 확보?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근육통이 별로 생기지 않는 시점이 없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매번 그만큼의 집중도와 강도를 뽑아내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근육통이 꼭 근성장의 척도는 아닙니다.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근육통이 주는 게 맞아요. 그건 회복력이 올라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운동을 하면 털렸다고 표현하고 그렇게 말하는 기준이 그냥 몸이 뻐근한 정도지 부서질 듯한 근육통은 저희도 오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근육통이 온다면 사실 오버트레이닝입니다. 운동을 처음 하는 사람들 빼고는 그날 수행 능력의 증가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무겁게 들고 조금 더 한 개 정도 더 하려고 하는 정신만 가지고 가고 근육통이 꼭 심하지 않더라도 저는 만족하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통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하루하루 발전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동할 때 세트 수가 애매해요. 총 세트 수를 정해놓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날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는 건가요? 총 세트 수를 정해놓지 않고 처음에는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근육의 컨트롤이 조금 이제 잘 하고 근육의 부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세트 수 안에서 터는 걸 목표로 하는데 초보자분들은 내가 지칠 때까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내가 20세트를 하더라도 안 지쳤어요. 그럼 더 하셔야죠. 왜냐면 그것도 충분한 연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트 수 정하지 마시고 근육을 지치는 데 집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코어 잡고 복압을 꽉 잡으면 2-3시간 전에 식사를 했음에도 신물이나 먹은 것들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너무 복압을 과하게 잡는 걸까요? 아니면 코어를 풀고 다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적응하는 과정일지 궁금합니다. 2-3시간 전에 한 식사가 소화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 소화가 느린 음식을 드신 것 같아요. 저희가 운동 전 식사 때는 소화가 좀 빠른 음식들을 먹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감자나 쌀밥 종류를 먹는 게 좋고요. 지방을 피하셔야 돼요. 피자나 치킨이나 약간 지방이 많은,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이 소화가 안 되고 신물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추천해줄 만한 음식 조합이 있나요? 저는 크림 오브 라이스의 프로틴 되게 요즘 자주 먹고 있거든요. 그 크림 오브 라이스라고 물에 불리면 되는 쌀가루 같은 마법의 음식이 있어요. 거기에 초코 프로틴 타서 섞어 먹으면 약간 단 죽이 되거든요. 그거 진짜 맛있습니다. 소화도 1시간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감잡기 편에 나오는 루틴으로 하는데 같은 루틴을 보통 얼마나 하고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루틴 짤 때 꿀팁과 주의점이 중요합니다. 감잡기 편은 가동 범위 확보 편은 가동 범위가 확보될 때까지, 타겟 부위는 타겟 부위가 내가 느껴질 때까지, 볼륨은 내가 근육이 지칠 때까지 할 수 있을 때 루틴을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가 짜드린 루틴이 100% 정답은 아니고요. 그걸 하고 싶은 운동 또 하셔도 돼요. 제가 제시해드린 거는 최소한의 이 정도는 하셔야 감이 잡힐 거다 라는 루틴이고, 더 하고 싶으면 더 하셔도 됩니다. 루틴 짤 때 꿀팁은 그날의 훈련의 목적을 정하십시오. 오늘 몸통의 고정력을 기를 건지, 가동 범위를 키울 건지, 자극을 넣는 걸 할 건지에 따라서 선행되는 운동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적을 잡고 루틴을 짜는 거, 그게 꿀팁입니다. 부위별 꼭 해야 되는 운동 3가지만 알려주세요. 자, 한 가지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등, 풀업 하셔야 되고요. 가슴, 벤치프레스, 어깨,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그리고 하체, 스쿼트, 국룰이죠 뭐. 푸시풀 레그 루틴을 가져가고 있는 운동 1년차 대학생입니다. 팔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3분할은 팔은 언제 하는 걸까요? 푸시풀 레그에서 가슴, 어깨 3두, 등 2두, 하체는 팔에 대한 발달을 충분히 가져가기가 어려운 루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팔을 따로 빼서 가슴, 어깨, 등, 팔, 하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면은 팔을 2번 하셔도 돼요. 등, 팔, 하체, 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팔에 대한 사이즈의 증가를 조금 더 쉽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운동할 때 다음날 근육통이 없어도 운동을 잘한 게 맞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빈지크님이 여자였다면 일주일 운동 루틴을 어떻게 가져갔을 건지도 궁금합니다. 영상 잘 보고 있었는데 제가 구독을 안 했더라고요. 왜요? 구독을 하셨어야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날 다다음날 근육통이 없어도 운동을 잘한 겁니다. 근육통이 꼭 근성장애 척도가 아닌 거를 꼭 명심해 주시고, 내가 그 전보다 운동 수행 능력이 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기. 그리고 제가 여자였다면 전 3분할 할 것 같습니다. 하체, 그리고 밀기, 당기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가슴 운동하고 어깨 운동을 같이 묶고 등하고 팔 정도를 묶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도 가슴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벤치프레스 100kg 얼마나 걸리셨나요? 저는요, 벤치프레스를요 운동 2달 차에 100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 6개월 차 때 140, 150 했어요. 그리고 운동 1년 차 때 80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중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모든 뼈를 움직여서 들었기 때문에 중량이 정말 빨리 늘었거든요. 부상 없이. 근데 제대로 운동하는 법을 깨닫고 중량이 확 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0까지 회복하는데 한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반복적으로 주 6회 운동하고 있습니다. 하루 웨이트 평균적으로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세트 수를 줄이고 시간 단축을 시키는 게 좋을까요? 운동 수행 능력이 어떤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저도 운동을 감을 잘 못 잡고 있을 땐 2시간, 3시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연습의 시간이에요. 운동 시간이 아니라. 근데 운동을 제대로 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만을 봤을 때는. 팔이 너무 많고요. 일단 대근육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적은 것 같아요. 그 3분할로 짜면 대소근육이 하루에 들어가서 좀 균형 있는 루틴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위별 증량하는 기준 횟수 같은 게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 등은 12회 4세트가 되면 증량, 밀기 운동은 몇 회 몇 세트가 되면 증량, 이런 식으로요. 저는 15개가 제가 온전히 컨트롤 됐을 때 중량을 늘리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8개가 됐던 무게가 10개, 12개, 그 다음 15개가 됐을 때 중량을 늘리는 편이에요. 근데 등은 조금 더 컨트롤을 중요시해서 온 힘을 쓸 때까지는 당기지 않는 편입니다. 협력근의 갭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밀기 같은 경우는 좀 온 힘을 써서 밀어야 성장되는 부위가 많은 것 같아요. 가슴이나 어깨는.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윗가슴과 가운데 가슴의 자극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윗가슴과 가운데 자극을 쉽게 잡을 수 있는 팁은 가슴이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동작을 할 때 항상 가슴이 들려있는 거에 집중해 보십시오. 어떤 동작보다는 이것만 잡아도 자극이 달라지실 거예요. 거북목, 라운드 숄더, 상완골 전방 활주, 견갑의 하방 회전이 있는 체형입니다. 백 익스텐션 시 가동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과신전이 될까봐
굉장히 가동 범위를 줄여서 연습 중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거북목, 라운드 숄더, 상완골 전방활주, 견갑의 하방 회전이 백 익스텐션과 무슨 상관이죠? 어떤 걸 고민하시는 걸까요? 왜냐면 그거는 다 여기에 대한 문제거든요. 어깨와 이 상부 포지션에 대한 문제인데 백 익스텐션은 하부 포지션이라서 고관절과 하체 포지션의 관계와 엮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과신전이 될까봐 조심하실 거면은 햄스트링과 부의 힘을 잘 잡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상체가 백 익스텐션 올라올 때 네. 상체가 너무 활처럼 휜다고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과신전 얘기를 하시고 거북목, 라운드 숄더, 상완골 전방활주가 있으면 상체가 이렇게 활처럼 휘고 싶어도 잘 안 휘실 거예요. 그냥 복부의 텐션 잘 잡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문제, 하방회전이나 그런 문제들은 다른 운동들로 고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추천하는 복근 운동과 꿀팁 알려주세요. 행잉 레그 레이즈 추천드리고요. 초보자분들은 어렵다면은 벤치에 누워서 하는 레그 레이즈 추천을 드립니다. 꿀팁은 허리가 한순간도 움직이지 않고 뜨지 않게 만들어라. 내가 만약에 벤치에 누워있다면 벤치에 허리가 완전히 붙어있는 상태. 행잉 레그 레이즈 시에 매달려 있다면 내 허리가 꼿꼿하게 일정인 상태. 이게 활처럼 휘면 안 돼요. 그러면 복부의 텐션이 풀립니다. 안녕하세요. 바디 프로필 촬영. 그리고 내년에 다시 시험 보려고 합니다. 하체 살만 더디게 빠지는데 이거 하체 운동 많이 하면 빠지려나요? 여성분들 중에서 하체 살이 안 빠져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순환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고관절의 기능을 개선하셔야 돼요. 하체 운동한다고 빠질 수도 있지만 하체 운동 때 고관절이 잘 쓰여야 빠져요. 그래서 순환을 좀 시키고 내 고관절 가동 범위가 찝히지 않고 순환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조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왼쪽만 익상견갑이 있어서 운동할 때마다 어깨가 아파요. 그리고 등 기둥 운동할 때 왼쪽 승모가 어깨에 걸려서 수축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왼쪽만 익상견갑이 있다면 왼쪽 익상견갑에 대한 컨트롤을 좀 개선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견갑골이 뜰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게 상완골이 전방활주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부 승모근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하부 승모근과 정거근은 보통 세트라서 하부 승모근 운동을 잘 하시면 정거근은 알아서 기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월 슬라이드 같은 또는 플랭크 같은 내가 팔을 이렇게 앞으로 밀어서 견갑골을 좀 붙일 수 있는 운동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견갑골이 안착이 된다면 왼쪽 승모가 어깨에 걸려서 수축이 안 될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 오른쪽과 왼쪽이 자극이 동일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네, 후면상하근 팁이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리 후면을 어깨 운동 초반에 배치하고 열심히 해도 측면상하근과 똑같은 크기로 동그란 어깨를 만들기가 쉽지 않네요. 여러분, 후면상하근이 전면하고 조금 똑같이 있으려면 상완골이 제 위치에 있어야 돼요. 상완골 전방활주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 후면 어깨가 이렇게 깎여 있어요. 상완골이 앞으로 이렇게 밀려있기 때문에 후면이 깎인 거거든요. 근데 그 상완골을 뒤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소켓에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동그란 어깨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후면이 지금 자극이 오는데 만들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상완골이 빠졌기 때문에 후면이 타이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운동해도 자극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후면상하근의 운동을 먼저 할 게 아니라 상완골을 제 위치에 넣는 트레이닝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내외전에 가동 범위를 좀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유빈 선수. 혹시 시합을 뛰고 바로 2주 뒤에 연달아 뛰어야 해서 탄수화물을 2배 가까이 더 먹으면서 준비하는데도 체중이 계속 유지되거나 빠집니다. 심지어 유산소도 줄였는데도요. 로딩이 늦게 걸린 건가요? 이거 너무 덜 드시고 뺀 거예요. 저희 몸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내가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고 몸에 위기를 느끼면 안 뺄라 그럽니다. 몸에서 기본적으로 배출이 안 돼요. 수분 배출도 안 되고요. 몸이 정체가 딱 와요. 딱 잡아버려요. 그런 형상이 일어나고 계셨던 거예요. 적게 드셔서. 근데 시합을 로딩하고 그 다음 준비를 할 때 로딩을 하면서 일단 몸을 회복시켰고요. 그래서 몸이 회복된 상태에서 적당한 칼로리를 드시니까 그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이분의 다이어트 칼로리입니다. 그 정도 드시면서 원래 빼야 돼요. 밴딩이 아닌 이상, 고갈을 시키는 작업이 아닌 이상 다이어트를 할 때는 그 정도 칼로리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선수님은 비시즌과 시즌의 단백질 양을 어떻게 가져가시나요? 쌀밥이나 탄수에 있는 단백질도 포함시켜서 계산하시나요? 저는 탄수에 있는 단백질은 계산하지 않고요. 시즌과 비시즌 단백질 양은 비슷한데 비시즌이 조금 더 낮습니다. 시즌 때는 거의 2.5배까지 먹고 2.5에서 3배까지 먹고요. 비시즌 때는 2배 정도 먹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벌크업 때 체중 숫자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지방이 과하게 껴서 다이어트 때 힘들어서 이번에는 림메스업만 하려고 꾸준히 먹고 운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몸무게가 엄청 오르지 않는데 중량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정말 운동을 조금 이제 진행을 하시면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죠. 벌크업 저도 한번 했다가 빼는데 고생 엄청 했거든요. 저도 벌크업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림매스업으로 가시는 게 좋은데 림매스업 때도 체지방과 근육량이 늘긴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은 늘어야 돼요. 너무 적게 먹고 계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량이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원래 들 수 있는 중량일 거예요. 정말 한계 중량에 왔을 때 0.5kg 늘리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때 이제 탄수화물량을 늘리면서 가셔야 되는데 그 탄수화물이 늘리면 어쩔 수 없이 체중이 오릅니다. 근데 주당 0.5kg 이상 안 늘게 만드는 게 림매스업의 팁이에요. 주당 1kg, 2kg 늘면 이제 살컵까지 같이 되는 거고 주당 0.5 정도 늘리는 걸 목표로 가시면 림매스업이 아주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메어 추천! HTX 짱입니다. 요즘 폼이 올랐어요. HTX 요즘 일상복도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평소 운동 관련 지식 습득은 주로 어디서 얻으시나요? 저는 옛날에 세미나 많이 들었고요. 지금은 제가 궁금한 거 다 찾아보고 그냥 조합을 해요. 내가 만약에 골반 기저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럼 골반 기저를 그냥 검색해서요. 이제는 제가 좀 조합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와서 약간 연관을 지어서 트레이닝 해봅니다. 나는 좀 전문적으로 공부해보고 싶은데 추천 자격증이나 강의 궁금해요. 저는 자격증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자격증은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따시는 자격증이 나즘이나 CES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해보시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트레이닝을 다양하게 경험해보세요. 리프팅도 해보시고요. 버디빌딩식도 해보시고요. 이 사람이 접근하는 방식이 몸통에서부터 나오는 큐잉인지 아니면 상완골에서부터 나오는 큐잉인지 아니면 호흡에서부터 나오는 큐잉인지 그 기준점을 다양하게 접해보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걸 적용해보고 어떤 사람한테 이걸 적용해보고 하는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피지크 선수들 인바디 수치가 궁금합니다. 저는 골격근량 49에서 50 나오고요. 지금은 체지방률 한 9% 정도 나옵니다. 키는 184cm고요. 몸무게는 현재 88kg 나가고 있습니다. 고향이 경상도이신가요? 제가 구미 출신인데 말씨에서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경상도에 잠깐 산 건 맞는데요. 고향은 아닙니다. 고향은 서울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외갓집이 다 대구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근데 사투리 쓴단 말 저 처음 듣는데요. 클래식 피지크가 아닌 매트 피지크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운동 시작할 때 일단 제레미 부엔디가 진짜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피지크 선수에 대한 그 로망이 있었습니다. 구진이면 손잡이. 네. 맞아요. 근데 저희 때 약간 운동 시작한 사람들은 제레미 부엔디아가 제 신이었어요. 제레미 부엔디아가 가진 그 고유의 간지가 있어요. 그 고유의 간지를 따라하고 싶었어요. 막 두건 쓰고 운동하고 그런 것들을 좀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는데 제 체형이 프레임이 넓고 하기 때문에 그쪽 종목에 좀 더 적합한 체형인 것 같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신 이후 일상에서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인사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사진 찍어 달라고 하시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큰 힘이 되는 건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 거. 제가 묵묵히 운동하고 이제 활동을 안 할 때는 저 혼자 스스로의 싸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마인드셋하고 내가 지치고 힘들 때도 나 혼자 다 잡고. 근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제가 힘들고 지칠 때 그런 걸 보면은 자연스럽게 마인드셋이 됩니다. 그게 제일 큰 달라진 점이 아닐까. 그래서 요즘 더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뭔가 힘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말에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만날 기획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세미나를 조금 디테일하게 부위별로 해서 4주 플랜으로 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접근할 때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만 알면은 초보자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없어질 만한 그런 세미나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 좋은 세미나로 보답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10월 월말 정산 컨텐츠 이렇게 마무리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과 10월을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구독, 좋아요 아까 안 누르신 분 있다 그랬으니까 지금 또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딱 기다려.